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뭘 보실 거냐면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몇 쪽 보시냐면요. 중요한 문제죠. 예, 중요한 내용이면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은 80페이지 보시면 6번째 전력의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6번째 보시면은 전력에 뭐로 되어 있냐면은 변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식은 이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요 그림만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요. 요 부분이 바로 뭐냐? 요 부분이 P1이고요. 여기 P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PC1이고 여기 바로 PI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바로 NS고요. 여기가 N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가 바로 PC2고 여기가 바로 PK입니다. 예, 기사에 가면은 약간 좀 바뀝니다. 바뀌었다는 것은 원래는 기사 쪽으로 하게 되면 좀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기능사이기 때문에 기능사의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좀 뭐가 필요 없는 걸 줄인 겁니다. 네. 어차피 많은 걸 해봤자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큼만 제가 딱 그린 거고요. 나중에 기사나 산업기사에 들어가면 요거 외에 조금 더 살이 더 붙여가지고 좀 내용이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PI, 여기 PC1, PI, NSN, PC2, PK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 P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이것을 1차 뭐가 이것을 입력이라고 부르고요. 요 PC1을 요거를 1차 뭐냐면은 동선, 손입니다. 또 이것 우리는 1차 뭐가 되냐면은 저항, 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 NS가 바로 1차 뭐야? 속도. 또 이거 우리는 동기 뭐라고 불러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PI를, 요걸 우리는 뭐냐, 이것을 철손이라고 부르고요. 요 N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2차 속도 또는 이거를 회전자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PC2를 요거를 우리는 2차 동선, 이것을 2차 저항선이라고 불러요. 2차 저항선. 그 다음에 요 PK를 요거를 2차 출력이고요. 또 이걸 우리는 기계적 출력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걸 우리는 뭐냐, 이것을 회전자 출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한 개를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거 요 지점.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P2라고 하면 P2. 그러면 요 P2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1차 책을 기준으로서는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1차 책을 기준으로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1차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P2는 1차 출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2차 책을 기준으로서는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죠. 그럼 2차 책을 기준으로서 뭐냐, 이것을 2차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기사나 산업기사 가실 때는요. 이 P2라는 것을 기준점을 보셔야 돼요. 1차 측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2차 측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럼 1차 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 출력에 해당하지만 2차 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2차 입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는 기준점이 뭐냐를 잘 본 다음에 이걸 출력으로 볼 것인지 입력으로 볼 것인지를 따지지만 우리는 기능사니까 기능사에서는요. 요 개념을 그냥 뭘로 보시냐 하면은 요것을 그냥 무조건 뭘로 보시면 돼요. P2를 무조건 뭘로 인식하냐? 2차 입력으로 해석하십니다. 나중에 기사에서 딱 나눌 이거 우리는 당장 기능사도 급해 죽겠는데 뭐 앞으로 뭐 할 것 미리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기사 사기에 보면 더 이제 한 학기 시작에 더 뭐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 많은 것을 뭐가 돼 하는 것보다는 급수에 맞게끔 공부하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P2를 2차 입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 P1에서 두 개의 손실을 뺀 나머지가 바로 P2가 되는 거고요. P2에서 요 PC2를 뺀 나머지가 바로 PK가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요 NS가 1차 동기속도고 N이 바로 2차 회전자 속도라 그러는데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바로 뭐하고 뭐 바로 이 1차 속도하고 2차 속도의 비를 뭐라고 불러요? 1차 속도하고 2차 속도의 우리 1차 속도하고 2차 속도 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슬립이라는 것은 1차 속도하고 2차 속도의 차를 우리는 속도차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차가 바로 뭐냐? 슬립입니다. 그럼 슬립.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P2에서 S를 곱한 게 바로 PC2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P1에서 두 개를 뺀 나머지가 P2, P2에서 PC2를 뺀 나머지가 PK, 그 다음에 요 P2에다가 슬립이라는 것은 1차 측과 2차 측의 속도차를 슬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P2에서 슬립을 곱한 게 바로 PC2, 2차 동선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뭔지를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P2입니다. P2가 뭐죠? P2는 2차 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차 입력이라는 것은 바로 P1에서 누구하고? 바로 PC1과 I를 더해서 뺀 나머지가 바로 P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요 P1이 바로 1차 뭐에 해당하는 거야? 입력에 해당한 거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1차 뭐가 되냐면은 손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입력에다가 1차 손실 뺀 나머지가 바로 P2가 됩니다. P2가 2차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것은 바로 요 PC2가입니다. 우리 PC2가 바로 2차 동선 또는 2차 저항선이잖아요. 그럼 2차 동선, 2차 저항선이라는 것은 바로 요 P2에다가 슬립을 곱한 게 바로 PC2가 됩니다. 그래서 PC2라는 것은 바로 슬립 곱하기 바로 P2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요 PK가 있어요. PK. 우리 PK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2차 출력 또는 기계적 출력 또는 회전자 출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PK라는 것은 P2에서 누구를? PC2를 뺀 나머지가 뭐고 PK가 됩니다. 그래서 PK가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다가 P2에서 누구를? PC2를 뺀 나머지가 바로 PK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2 빼기에 PC2가 얼마? S 곱하기 P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제가 뭘로 묶으면 P2로 잡아 묶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뭘로 묶으면 P2로 묶을게요. 그럼 P2로 묶어내면은 뭐가 남아요? 이거는 1 마이너스 S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것은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PK는 뭐냐? 요놈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2차 뭐가 있어요?
2차 효율, 이걸 베타2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2차 효율, 베타2라는 것은 이타2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2차 효율, 이타2라는 것은 뭐냐면은 효율이란 뭐예요? 기억나서 효율. 효율이 뭐죠? 효율이란 뭐야? 효율은 입력분의 뭐야? 그렇죠. 예. 출력을 우리는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요 놈을 대입합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우리가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인데 몇 차? 2차 효율이죠? 그럼 2차 효율 물었으니까 이것도 몇 차? 2차 입력. 이것도 얼마? 2차 출력입니다. 그러면은 2차 입력이죠? 우리 2차 입력이 누구야? P2. 2차 출력이 누구야?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요걸 날리면은 뭐가 남아요?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 1-S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2차 보는 효율은 요거다라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가? 요 놈이 출제가 잘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근데 무조건 외우지는 못하니까 개통도를 가지고 식을 변형시킨 겁니다. 예. 요걸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예, 제가 1번 드릴 테니까 하신 다음에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몇 쪽이냐면은 88쪽 보십니다. 88쪽. 적을 거 있으시면 정리하세요. 예, 이제 88쪽에 보시면은 문제 16번, 88쪽의 문제 16번은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정회전 슬립을 S이며 역회전 슬립은 얼마냐? 근데 이것은 답은 3번. 답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이제 17번부터가 지금 배운 겁니다. 17번 보시면요.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를 할 때 삼성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을 물었죠. 우리 기계적 출력이죠. 우리 기계적 출력 PK라는 것은 P2의 1-S 이걸 찾는 겁니다. 다음 몇 번? 2번에 있고요. 문제 18번 보세요. 18번. 네. 문제 18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봤더니 18번 문제가 유도전동기 2차 입력, 2차 동선 및 슬립을 각각 P2, PC2, S라며 이들 관계식 중 옳은 것을 묻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럼 먼저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2차 입력이 얼마 P2가 주어지고요. 2차 동선, 2차 저항선이 PC2, 슬립을 S라 하면 이들 관계식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다 풀었냐? 여기다 푼 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2차 동선, 2차 저항선이라는 것은 S 슬립 곱하기 바로 P2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나다라 보기를 봤더니 S 슬립을 물었죠. 여기에서 슬립을 구하라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P2가 필요 없잖아요. 제끼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가 되니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P2의 PC 얼마? 2. 요걸 찾는 거야. 그래서 가나다라 보기를 찾았더니 다 몇 번? 4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뭐냐? 삼성 유도 전동기 2차 입력 P2 슬립 S라면 2차 저항선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었죠.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2차 저항선에 대해서 물었죠. 2차 저항선, 2차 동선은 슬립 곱하기 P2입니다. 다음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그 다음에 몇 번 보시냐? 22번 먼저 볼게요. 22번. 22번입니다. 22번 문제가 뭐냐면요.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입력이 60이고 1차 손실이 1이고 슬립이 3%일 때 기계적 출력은 얼마가 되냐? 1차 입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1차 입력이 얼마냐고 봤더니 60이라고 주어졌고 1차 손실입니다. 우리 1차 손실이라는 것은 바로 PC1하고 PI가 바로 1차 손실이죠. 요게 얼마라는 거야? 1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슬립이 주어졌는데 슬립이 몇 퍼센트? 3%이기 때문에 얼마? 0.0 얼마? 3 이렇게. 나 뭘 물었어요? 기계적 출력 뭘 구하라? PK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기계적 출력, 기계 출력 물은 거 맞죠? 예, 기계적 출력 얼마냐? 우리 기계적 출력이라는 것은 바로 P2의 뭐야? 1-S잖아요. 그럼 슬립은 0.03이라고 줬는데 뭐가 없어요? P2가 없죠? 그럼 P2가 없으니 우리가 P2 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P2죠, P2. 우리가 P2라는 것은 바로 1차 입력에다가 뭐를 하는 거야? 1차 뭐가 돼요? 손실을 뭐야? 뺀 나머지가 바로 P2라고 있죠. 어디 있어요? 바로 요 앞식에 여기 있잖아요.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P1이 얼마가 되고 60이 되고요. PC1 플러스 PI, 즉 1차 손실 얼마? 1이니까 1 들어갑니다. 요거 계산해주시면 얼마가 이것은 50 뭐가 되냐? 9가 나오는 거죠? 59입니다. 그러면 여기 59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P2가 얼마가, 아니, P2가 얼마? P2가 59죠. 59에다가 1-S가 얼마? 0.0 얼마? 3. 그래서 요걸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냐고 봤더니 1번인가요?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시겠어요?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시고요. 예, 칸이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23번 볼게요. 23번. 요거 지울 거야 이제?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 25가 되냐면은 3번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예. 예, 23번 문제가 뭐지? 23번에 23번에 전부와 슬립입니다. 슬립이 몇 퍼센트? 5%, 0.05가 되는 거고요. 2차 저항선이죠. 우리 2차 저항선이 PC2잖아요. PC2가 얼마가 되냐면은 5.26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이때 삼상 유도전동계 2차 입력은 얼마가 되겠냐? 뭘 물었어요? 2차 뭐가 되냐? 입력에 대해서 못 갖고 하기 2차 입력입니다. 그러면은 요 2차 입력은 어디에서 구하냐면요. 요 PC2에서 구해줍니다. 왜냐? PC2 2차 저항선이라는 것은 바로 슬립 곱하기 뭐기 때문에 P2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요 식에서 뭘 구해보자 한번 요 P2 값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P2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S 필요 없죠? 잴게요.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S의 바로 뭐냐면은 PC2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니다. 슬립 얼마가 되고 0.0 얼마? 5가 주어지고 PC2가 얼마가 되냐면은 5. 얼마? 26.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시는 거야? 3번인가요? 네, 3번으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4번 한번 보실 거예요. 24번입니다. 그 24번 문제는 뭐냐고 봤더니 24번에 회전자 입력. 우리가 회전자 측이 뭐가 돼요? 우리가 자석이 도는 것을 우리가 자석이 도는 걸 우리가 1차라고 부르고요. 알루미늄 온판이 도는 것을 바로 2차라고 부르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전자 입력이라는 것은 바로 해전자가 몇 차칙이에요? 2차칙입니다. 그럼 해전자 입력이 바로 2차칙 입력이죠. 2차칙 입력 P2가 얼마냐고 봤더니 10이다라고 돼 있고요. 슬립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슬립은 얼마? 4%니까 0.0 얼마? 4 주어지고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2차 뭐가 되냐? 동선, 저항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2차 동선, 2차 저항선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슬립 곱하기 바로 뭐가 되고 P2예요. 그럼 대입하시면 슬립이 얼마가 되냐? 0.04고요. 곱하기 P2가 얼마? 10.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번이 나오시나요? 요 답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25번 한번 보실까요? 25번? 25번은 어떻게 볼까요? 25번. 네, 25번입니다. 네, 25번 한번 보시겠어요? 네, 25번에 저납이 몇 볼트냐고 봤더니 저납이 200볼트고요. 주파수가 주어졌는데 주파수가 얼마? 50Hz. 극수가 주어졌는 극수가 몇 극? 8극. 출력이 주어진 출력을 제가 같은 문자 PP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P-라고 출력을 잡을게요. 그럼 출력 P-가 얼마? 15kW 뭐가 돼요? 와트. 그 다음에 회전수, 회전 속도가 얼마가 되냐? 즉 회전자 속도가 얼마? 720라고 주어질 때 뭘 구하냐면은 2차 뭐가 되냐? 효율에 대해서 묻습니다. 2차 효율이란 뭐예요? 1-S가 2차 효율입니다. 그러면 요 2차 효율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S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S가 바로 뭐냐면은 슬립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슬립은 어떻게 배웠냐? 슬립은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비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배운 거죠. 그러면 요 식에다 풀려니 또 뭐예요? 장애물이 생겼네. 뭐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NS를 또 구해야 되겠죠. 왜? 없으니까. 그 NS라는 것은 우리가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 P분의 얼마? 120의 F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P라는 것은 바로 극수, F는 바로 주파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수라는 것은 자극. 문방구에서 자석을 구매하면은 N극, S는 극이 있죠. 요걸 우리는 극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극수가 몇 극이냐면은 8극이니까 여기에다가 8 넣어주고, 그 다음 120에 우리나라 상위 주파수가 얼마? 50Hz죠. 주파수가 50이라고 주어졌죠? 50Hz입니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얼마나? 이게 750인가요? 네, 750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750이 나옵니다. 뭐가? 동기 속도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동기 속도 값을 알았으니 여기에다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 하면 얼마분의 750에 얼마가 돼? 750 마이너스 얼마? 72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냐? 0.04인가요? 0.0 얼마? 4 나와요. 뭐가? 슬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슬립 값을 알았으니 여기다 대입합니다. 얼마? 1 마이너스 0.0 얼마? 4. 근데 문제는 뭐 효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뭘로 물어서 단위를 몇 퍼센트지로 물었죠? 그럼 퍼센트지로 물었으니까 여기에 또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요? 퍼센트지로 물었으니까 곱하기 얼마? 10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얼마? 96이라는 2번으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시겠어요? 28번 어떻게 볼까요? 28번.
28번에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입니다. 출력이 얼마? 4라고 주어지고 효율이 효율이 얼마냐면은 80, 0.8라고 주어지고 뭘 물었냐면은 손실에 대해서 손실. 그러면 요 손실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냐면은 바로 이 출력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출력이라는 것은 기억나세요? 입력 빼기 바로 뭐야? 출력은 입력 빼기 바로 뭐냐면은 손실입니다. 그럼 출력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입력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출력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또 입력은 어디에서 구하냐면은 요 효율에서 구합니다. 왜? 효율이란 뭐분의 뭐니까? 입력분의 뭐니까 출력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에서 뭘 구해보자 한번 입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입력. 분자를 물었어요? 분모를 물었어요? 분모. 분모는 자리 변화죠? 자리를 살짝 바꾸면 요것은 뭐분의 뭐가 돼요? 효율분의 뭐가 되는 거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효율은 얼마예요? 0.8. 출력이 얼마가 되고 4. 그럼 계산해 주시고 얼마나 이것은 5가 떨궈줍니다. 5. 그럼 뭐가 오라는 거야? 입력이 오라는 거죠. 그 요 입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라는 것은 5 빼기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손실에다가 얼마 값을 넣어줘야지만 출력이 4가 될까요? 얼마? 그렇죠. 요게 1로. 그래서 5 빼기 1은 얼마가 돼요? 4. 그래서 손실은 얼마가 되냐면은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다 몇 번이고 2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답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6번 전력 변환 있죠? 요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교재를 몇 쪽 보시냐면은 81쪽에 7번을 보시면 됩니다.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세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유형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풀 줄 아시면은 나머지 다 응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응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정도 문제 푸는 방식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하고요. 알고 푸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알고 풀었다는 것은 약간은 숫자가 바뀌어도 웬만하면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문제답 하시면은 이 문제와 똑같이 나오면은 맞히지만 이 문제가 약간 틀어지면 못 풀어. 왜? 외운 거지 이해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풀었던 정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은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숫자 변동. 숫자까지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요 유형 정도로 출제가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거고 81쪽에 보시면 7번째 유도 전동 회전력 토크입니다. 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요거는 어디다 쓸까요? 저기 요거는 지워도 되겠네. 있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네, 7번째 유도 전동계 회전력 토크가 있죠. 7번째입니다. 우리가 요 회전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토크입니다. 즉 돌리는 힘.
모다를 돌리는 힘을 뜻해줘. 그래서 유도, 아이고 도자가 빠지네. 유도죠, 도. 네. 유도. 네, 유도입니다. 네, 유도 전동계 회전력을 용어로는 토크입니다. 그러면은 회전력, 토크라는 것은 돌리는 힘을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도 전동 회전력, 토크를 기울어는 뭐냐? T를 써서 나타내고요. 회전력, 토크라는 것은 오메가분의 바로 P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오메가를 뭐라 그러지? 이것을 각속도, 또 이거 우리는 이것을 각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오메가를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라고 부르고, 요 P가 바로 뭐냐? P가 바로 뭐냐면은 출력이고요. 우리가 출력의 단위는 W라는 뭐냐? 와트를 씁니다. 네. 그럼 이 각속도, 각주파수라는 것은 뭐냐? 이 각속도, 각주파수라는 것은 전기 일어날 때 나오는 건데, 요것은 바로 뭐야? 2파이 뭐가 되냐? F입니다. 우리가 2파이 F로 주어지는 값을 각속도, 각주파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요 F가 뭐냐? F는 주파수입니다. 그럼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주파수라고 그래요.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가 바로 뭐냐? 이게 주파수입니다. 다시 주파수라는 것은 1초입니다.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주파수야. 그러면 이 초를 뭐로 바꿀 것이냐? 분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초를 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뭐냐? 나눠줘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식은 이렇게 되지만 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오메가는 2파이 F. 이때 F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된 사이클 수죠. 그럼 초를 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은 바로 2파이에다가 60분의 바로 뭐냐? n이 됩니다. 좀 크게 쓸까요? 네, 자, 안 보이네. 얼마가 되냐면요. 2파이에 60분의 바로 요 n이 됩니다. 네. F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분으로 바꿔서 나온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바로 출력 뭐가 되냐면은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요거 놈을. 요거.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1이 생략된 거죠. 그럼 제가 요 놈을 뭐가 되냐면은 계산기로 두들길 거예요. 여기 뭐가 1이고. 그럼 요 놈을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얼마의 값이 나오냐 기억합니다.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 9.55가 나옵니다. 이거의 모분의 뭐가 되고 n분의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회전력, 토크의 단위는 뭘 쓰냐면은 뉴턴 뭐가 되냐? 메타를 씁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아니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물리 시간에 뭐를? 요 뉴턴을 제가 뭘로 바꾼 경우가 있어요? 킬로그램으로 한번 바뀐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를? 뉴턴을 제가 킬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주면 돼요?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주면 되냐? 바로 얼마? 9.8로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누구를? 9.55를 9.8로 나눈 거예요. 그럼 9.55를 9.8로 나누면 이것은 얼마가 나오고 0.975의 뭐분의 뭐가 되냐? n분의 p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킬로그램 메타가 되는 거야. 그럼 단위를 뉴턴 메타로 물으면은 9.55가 들어가지만 만약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물으면은 0.975야. 그 0.975가 나온 건 어떻게 나온 거야? 뉴턴을 킬로그램 바꿀 때는 9.8로 나누자라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을 킬로그램 바꾸기 위해서 9.8로 나눠요. 그래서 9.5를 9.8로 나누니까 0.97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단위를 뉴턴 메타로 물을 때는 얼마? 9.5가 들어간 걸 쓰면 되고요.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물을 때는 얼마? 0.5가 되냐? 975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뭐야? 회전력, 토크입니다. 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89쪽 보시겠어요? 89쪽입니다. 89쪽의 문제 몇 번? 20번 보시면 20번. 89쪽의 문제 20번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출력이 얼마냐고 봤더니 출력이 5kW라고 주어지고요. 회전 속도가 주어졌는데 회전 속도가 얼마냐? 18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구하냐? 토크에 대해서 물어요. 토크를 물었죠. 단위를 뉴턴미터로 물었어요. 킬로그램 미터로 물었어요. 뉴턴미터죠. 뉴턴미터를 물었으니까 9.5예요. 0.97예요. 9.5입니다. 우리는 9.55에 뭐분의 뭐 n분의 p를 쓰시면 돼요. 그럼 대입하시면 9.55에다가 n 회전 속도가 얼마? 1800이니까 1800이 들어가고요. P가 얼마? 5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전기는 뭐가 돼요?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의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와트죠. 그럼 순수 기본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K를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단위를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 단위가 의미하는 것만큼 곱하는 거예요. 그럼 K는 10의 몇 승을 의미하는 거야? 3승. 곱하기 얼마? 공 몇 개? 3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계산기 좀 의존하시면 몇 번이고 2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21번이 21번. 네, 21번 이걸 물었습니다. 바로 단상 소비 전력입니다. 그럼 우리 단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상이라는 것은 변압기 대수를 따지면 몇 대가 되는 거야? 한 대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에 소비 전력이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소비 전력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가 있어요. 그럼 소비 전력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유효 전력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평균 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나 유효 전력이나 평균 전력 같은 거야. 그럼 소비 전력은 말 그대로 전기를 소비한다 해서 이것을 소비 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단상이에요, 단상. 즉 단상일 때 소비 전력을 물어요. 그럼 단상일 때 소비 전력 P라는 것은 뭐가 냐? 단상일 때는요. 단상일 때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VI, 즉 이 I에 뭐가 되냐면은 뭐가 돼요? 코사인 뭐가 되고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요거의 단위는 뭐야?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몇 상일 때? 단상일 때. 이번에는 문제가 단상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이번에 3상입니다. 그럼 3상 뭐를 구하라?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불러요. 그럼 3상이라는 것은 변압기 대수를 따지면은 몇 대가 되는 거야? 3상이라는 것은 몇 대가 되냐면은 3대가 됩니다. 그 문제는 3상일 때 소비 전력이요. 그럼 3상일 때 소비 전력식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기능사에 나오는 걸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이것은 루트 3의 VI의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뭐인 경우에? 3상인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 I를 썼고 요거는 VI를 썼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요때 요 이 I라는 것은 어차피 요 I는 똑같은 거지만은 여기서 이 I라는 것은 요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은 상전압과 상전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VI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선전류하고 선간전압과 I는 선전류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 I를 썼는데 이때 이 I라는 것은 요것은 상전압이고 요거는 상전류고요. VI라는 것은 요것은 선간전압이고 요것은 바로 선전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요거는 그냥 뭐 VI, 전압전류라는 개념 갖고 그냥 풀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나눠드린 거고, 여러 문제 풀 때는 그냥 뭐야, 성간전압, 선전류, 그냥 상관없이 전압전류, VI가 전압전류를 해가지고요, 전압전류 넣어가지고 문제를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냥 혹시나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단상일 때는 요식 찾고요. 삼상일 때 루트 3 들어가 있는 것, 즉 삼상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간 거 있죠? 요걸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식 찾는 문제, 또 계산 문제로 나올 때 풀어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상전압, 상전류, 요거는 성간전압, 선전류야.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그냥 그런 개념 필요 없고 그냥 전압전류라고 보고 전압전류 넣어가지고 풀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 같으면 나누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능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전압전류라는 개념으로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21번은 뭘 물었어요? 단상을 물었으니까 몇 번이 정답이요? 단상. 4번인가요? 네, 4번으로서 이렇게 답을 골라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뒷장에 쭉 넘기셔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91쪽 보시겠어요? 91쪽. 그럼 91쪽의 26번은 어떻게 풀까요? 26번. 앞에서 풀어드렸던 내용이죠. 26번에 출력이 주어졌는데 출력이 얼마냐고 나왔더니 3kW라고 주어지고요. 속도가 주어져 회전 속도가 얼마냐고 봤더니 15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서 뭘 물었어요? 토크에 대해서 물었어요. 토크 T를 물어요. 토크 T. 토크입니다. 우리가 토크인데 단위 보세요. 단위를 뭘로 물었어요? 뉴턴미터로 물었어요? 킬로그램미터로 물었어요? 뉴턴미터죠? 뉴턴미터 할 때 뭐 들어가는 거야? 9.55에 뭐분의 뭐가 되고 바로 n분의 p가 들어갑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얼마? 9.55에다가 n 값은 얼마가 돼요? 1500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p가 얼마? 3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의 단위는 뭘 쓰기 때문에 와트. 그 뭐를? 요 K를 버립니다. 얼마? 10의 몇 승? 3승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항상 기본 단위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걸 기본 단위로 만들면 와트잖아요. 그러면 K를 버리면 내 단위를 버릴 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 단위가 의미하는 것만큼 곱하는 거예요. 그럼 K는 10의 몇 승? 3승이니까 공 몇 개를? 3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 2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27번 한번 풀어. 27번. 약간 좀 다르죠. 27번. 차이가 뭐예요? 27번은. 네, 27번에 출력이 주어졌는데 출력이 얼마? 9.8kW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가 주어졌는데 얼마? 1200이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뭘 물었어요? 토크 물었습니다. 단위 보시겠어요? 단위를 뉴턴미터로 물었어요? 킬로그램 미터야? 킬로그램 미터죠. 그럼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가요? 0.975가 들어가죠. 요거의 뭐분의 뭐야? n분의 p가 들어갑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0.975에 n분의 p가 되죠. n이 얼마? 1200 들어가고요. p가 얼마가 되냐면은 9.8입니다. 여기에다가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출력의 단위는 와트죠. 요 K를 버립니다. K는 10의 몇 승? 3승. 그럼 공 몇 개가 붙어요? 3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바로 어디까지예요? 7번째 유도전동 해제 토크 있죠? 요거에 관련된 거 갖고 풀어본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죠? 유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9번째 유도전 기동법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